자잘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갑자기 이 뉴스가 서였죠. 독침 피살, TV조선 단독. 이 뉴스를 보낼 당시에는 부검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독침이라고. 독침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난 여기서 빵 터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와. 응? 택시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택시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CCTV가 나왔어요. 이분이라고. 이분인지. 근데 당시 이 보도를 할 즈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보도 자료가 뭐냐면 내용은 그냥 에어포트 2에서 죽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병원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독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독침이라고 하고 그 뉴스가 거꾸로 외신을 타고 나가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본 적은 없다. 천조각이나 바늘을 네. 본 적 없나?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얼굴을 누가 이렇게 잡았고 어지럽다고 한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 말레이시아 CID 경찰 책임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이 정보 소스는 국정원이에요. 독극물 확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몽. 정보위에 가가지고 국정원장이 사고 난 다음날 아침에 독침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전에 TV조선한테 그런 정보를 준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갑자기 뭐 여자가 죽었을 것이다. 여자 2명이나 나왔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발로 공안조사처.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한 거죠. 예. 일본의 CIA다 이렇게 불리는 곳.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는 텔레그래프가 베트남 여성으로 밝혀졌다. 북한 여성이 아니라. 근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밝혀진 소스는 뭐냐면 그 택시 기사를 잡은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기해 본 결과로는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그 2명이 체포됐다. 뭐 이런 단신도 떴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은 최순실이 자백할 가능성과 비슷해 보여요, 저는. 없다는 거네. 왜냐하면 북한의 훈련된 킬러가 CCTV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택시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지 알 정도의 정보라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조용히 보낼 수 있어요. 혹시 공개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처형하는 암살하는 걸 보여줄래도 암살 훈련된 킬러들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 저는 저 여자들은 고용된 여자들이다. 북한의 무슨 전문 스파이 킬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랬대. 여기서 여 앞에서. 네. 그럼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어느 나라든 아무리 개발 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공항에는 CCTV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원래. 제일 CCTV가 많은 곳에서 저런 일을 하고 택시를 기다렸다가 타고 도망간다는 게 택시기사 금방 잡혔잖아. 자기 얼굴도 기록으로 남은 거 아니야, 영상에. 이게 무슨 훈련된 킬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추어라고 봐. 그리고 그 여성들 둘은 도대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나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꼬리자리가 가능하게.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기사는 이 일이 있기 3일 전에 박근혜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이런 단독이 나왔죠. 의원 시절부터 북한과 왜 김정은도 만나고 왔잖아요. 어떤 대북 비선 라인이 김정남이었고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망명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내용의 기사예요. 뭐 한복도 지어다 바치고 뭐 사주팔자도 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 보면?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나는 이 기사가 훨씬 주목해 볼 만한 기사라고 봐요. 이거 나오고 3일 있다가 간 거예요. 네. 그때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닷컴스에서도 떠들어대고 김정남 망명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이상호 기자가 MBC가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한다고
전날 밤에 트윗을 날려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비선 취재팀이 있고, 양일간 인터뷰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폭로를 해버렸죠. MBC 사이버 특별 취재팀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이제, 다 터지고 나니까 보도가 안 됐죠, 이거는. 근데, 5년 후에 나온 그 뉴스는 그 비선이 김정남이었고, 북한과 컨택할 때. 그리고 망명 계획이 있었다. 근데 못 써먹은 거죠? 인터뷰했다는 거는 인터뷰한 기자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때 영상팀이 같이 가지 않아서 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팀이 없어서 못했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영상 카메라 한 대 안 가지고 갔다는 걸 말이 안 나오고. 이제 필요한 얘기를 못 끌어내서 네. 혹은 다 했는데 이미 저기 여기저기 폭로돼서 뉴스 가치가 없으니까 접는데 이유를 영상팀이 없었다는 이유를 댔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년 후에 기사로 나온 거고 그 중요한 뉴스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권력제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뉴스인데 이걸로 모든 뉴스가 덮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 분명한 거는 사망 시점이 새누리당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자유당이요? 네, 자유당 참. 그러니까 이 뉴스가 며칠간은 특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재용 구속영장 그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한테 줄이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고 뭐 이렇게 공안정국 신 몰아가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에 많이 있겠으나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이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만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다. 그렇죠. 망명을 했으면 큰 뉴스가 됐겠지. 이 양반이. 이 사건에 저는 주목하는 지점은 하나는 저 망명설, 5년 전에 있었던 망명설하고 또 하나의 지점은 만약에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 인사들의 암살이 추가로 있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정원을 쳐다봐야 된다. 국정원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쳐다봐야 국정원을 된다. 쳐다본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위 탈북 인사의 암살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은 하고 쳐다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경 끄셔도 된다. 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랬대, 여기서, 여 앞에서. 네. 그럼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어느 나라든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공항에는 CCTV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원래. 제일 CCTV가 많은 곳에서 저런 일을 하고 택시를 기다렸다가 타고 도망간다는 게 택시기사 금방 잡혔잖아. 자기 얼굴도 기록으로 남은 거 아니야, 영상에. 이게 무슨 훈련된 킬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아마추어라고 봐. 그리고 그 여성들 둘은 도대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나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꼬리자리가 가능하게.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기사는 이 일이 있기 3일 전에 박근혜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이런 단독이 나왔죠. 의원 시절부터 북한과 김정은도 만나고 왔잖아요. 어떤 대북 비선 라인이 김정남이었고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망명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도의 내용의 기사예요. 뭐 한복도 지어다 바치고 뭐 사주팔자도 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 보면? 이게 3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나는 이 기사가 훨씬 주목해 볼 만한 기사라고 봐요. 이거 나오고 3일 있다가 간 거예요. 네. 그때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닷컴스에서도 떠들어대고 김정남 망명하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이상호 기자가 MBC가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한다고 전날 밤에 트윗을 날려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비선 취재팀이 있고 양일간 인터뷰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폭로를 해버렸죠. MBC 사이버 특별 취재팀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이제 다 터지고 나니까 보도가 안 됐죠, 이거는. 근데 5년 후에 나온 그 뉴스는 그 비선이 김정남이었고 북한과 컨택할 때 그리고 망명 계획이 있었다.
못 써먹은 거죠? 인터뷰했다는 거는 인터뷰한 기자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때 영상팀이 같이 가지 않아서 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팀이 없어서 못했다. 밝혀졌다. 북한 여성이 아니라. 근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밝혀진 소스는 뭐냐면 그 택시 기사를 잡은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기해 본 결과로는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그 2명이 체포됐다. 뭐 이런 단신도 떴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은 최순실이 자백할 가능성과 비슷해 보여요, 저는. 없다는 거네. 왜냐하면 북한에 훈련된 킬러가 CCTV 제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저런 어설픈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택시를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지 알 정도의 정보라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야. 조용히 보낼 수 있어요. 혹시 공개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처형하는 암살하는 걸 보여줄래도 암살 훈련된 킬러들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 저는 저 여자들은 고용된 여자들이다. 북한의 무슨 전문 스파이 킬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독침이라고 하고 그 뉴스가 거꾸로 외신을 타고 나가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본 적은 없다. 천조각이나 바늘을 네. 본 적 없다.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얼굴을 누가 이렇게 잡았고 어지럽다고 한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 말레이시아 CID 경찰 책임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이 정보 소스는 국정원이에요. 독국물 확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몽. 정보위에 가가지고 국정원장이 사고 난 다음날 아침에 독침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전에 TV조선한테 그런 정보를 준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갑자기 뭐 여자가 죽었을 것이다. 여자 2명이나 나왔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발로 보안조사처. 우리 국정원하고 비슷한 거죠. 예. 일본의 CIA다 이렇게 불리는 곳.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는 텔레그래프가 베트남 여성으로 자잘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갑자기 이 뉴스가 서였죠. 독침 피살 TV조선 단독. 이 뉴스를 보낼 당시에는 부검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독침이라고. 독침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난 여기서 빵 터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와. 응? 택시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택시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CCTV가 나왔어요. 이분이라고 이분인지. 근데 당시 이 보도를 할 즈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보도 자료가 뭐냐면 내용은 그냥 에어포트 2에서 죽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병원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독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